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AAI, 미국 인공지능학회,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I라는 학회와 그리고 CSTA, 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이라는 컴퓨터 과학 교사협회, 그리고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이 된 AI4 K12라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AI 교육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이트를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오늘 일단 좀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사실 되게 중요한 거는 알지만 누군가가 막상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논문에서만 좀 내용을 발췌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영상으로 좀 남겨둠으로써 여러분들도 같이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좀 그 이론적으로 탐색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AI4K12의 5가지의 빅 아이디어 개념 및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이드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빅 아이디어 1은 perception, 빅 아이디어 2는 representation and reasoning, 빅 아이디어 3는 learning, 빅 아이디어 4는 natural intera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영향이라고 있을 텐데 이걸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perception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읽어볼게요. Computers perceive the world using sens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이제 센서를 사용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게 이제 그 첫 번째 가이드라인, perception인데요. 우리가 그 요즘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핸드폰으로 저축 같은 거를 가입하게 될 때 뭐 아이디 카드에 대한 사진도 찍지만 이 아이디 카드에 있는 사진과 그 본인의 얼굴이 일치하는지를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처럼 이 컴퓨터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목표로는 인간 감각과 센서의 차이를 좀 이해하고 컴퓨터 인식 작동 방식의 한계를 이해하고 시각, 음성 등 인식의 유형 파악, 지능형 대 비지능형 기계 특징 파악 등의 어떤 다양한 인식 제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representation and reasoning, 표현과 추론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agent라는 표현이 나와요. agent, maintain representations of the world and use them for reason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gent가 어떤 세상을 좀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좀 이렇게 추론에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계속 유지하게끔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교육 목표를 보면 표현의 유형을 파악하고 알고리즘 유형을 파악하고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또 알고리즘의 한계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면서 수업으로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earning이라고 되어 있고 컴퓨터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한다. 이게 이제 사실 AI의 메인 포커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AI 교육을 설명을 할 때 빅데이터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개입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 AI의 어떤 원천이 이 데이터에서 오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기계학습의 접근 방법 이해하고 또 알고리즘 유형을 파악하고 인공신경망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데이터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기계학습의 한계 이런 것들을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Natural Interaction이라는 건데요. 상호작용 정도로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능형인 에이전트가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제 사람과 그 AI를 같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 상호작용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는가, 그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교육 목표는 자연어의 이해, 감성 컴퓨팅 이해, 상식 추론 이해, 인간과 로봇의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 방식, 인터페이스의 한계 이해. 그래서 이 AI 교육에서 제공하는 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잘 살펴보면 피지컬 컴퓨팅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피지컬 컴퓨팅이 여기서 말하는 이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좀 대표적인 수업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 5번째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것을 사회적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AI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모두 다 포함을 한 그런 어떤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데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가이드라인이 그 부정적인 어떤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잘 균형을 맞춰서 부정적인 영향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선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K-12 가이드라인을 이제 5가지로 AI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가 관심 있는 이 커리큘럼 디벨로퍼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표준안을 통해서 보다 좀 더 논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점을 여기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좀 첫 번째 퍼셉션 부분을 좀 볼게요. 지금 이런 표준안이 사실 저는 이렇게 사이트로 쉽게 이렇게 접근 가능하도록 우리나라도 구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여기서 K2, 그리고 3에서 5, 그리고 6에서 8, 그리고 9에서 1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sensing 다 sensing이죠. 그리고 맨 처음에는 living things, 그리고 삶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컴퓨터 센서, 그리고 디지털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2에서는 이 K2에서는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경험이 중요한 테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감을 활용을 해서 내가 뭘 보느냐, 그리고 내가 듣느냐, 만지느냐, 그리고 맛보느냐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그런 감각적인 학습이 중심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5 단계를 보면 지금 이 3에서 5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센서가 좀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컴퓨터로 옮겼을 때 컴퓨터는 센서가 없죠. 그거를 컴퓨터로 옮겼을 때 과연 우리는 Perception is the extraction of meaning for sensory information using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을 사용해서 정보, 그 감각적인 어떤 그런 정보를 통한 의미를 추출하기 위한 지각이다, 인식이다라는 건데요. 이제 디지털로 변환을 할 때 픽셀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픽셀로 변환하게 되고
또 컬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요소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 AI4 K12 이 표준 기준이 있는 이 사이트를 좀 훑어봤는데, 저 나름대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AI4 K12의 어떤 표준이나 기준안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는 그 AI 교육으로서의 융합 교육은 사실 조금 AI 교육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뭐 그냥 제가 여러 가지의 어떤 문헌이나 아니면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의 느낀 생각은, 사실 저도 이 AI라는 교육을 맨 처음에 이제 문헌을 탐색하고 이렇게 알아볼 처음 시기에는 이 AI 교육이 사실은 학생들의 어떤 융합적인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 크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두 축으로 가져가도 좋겠다. 그래서 한 축은 인문이나 아니면은 사회과학의 AI, 그리고 한 축은 소프트웨어 교육으로서의 AI를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사실 계속 더 알아보고 또 이런 표준이나 기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 AI 교육은 소프트웨어를 빼놓고는 사실 진정한 수업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어떤 측면이냐면 그냥 융합교육을 하면 되는데 이 AI 교육이라는 게 포함이 됨으로 해서 사실 이 AI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서 끝이 아니라 그 데이터에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AI 스스로가 뭔가 조금 더 사고를 좀 펼쳐나가서 더 발전적인, 좀 진보적인 형태의 계속 그런 업그레이드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게 개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진보해서 나아가려면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빼놓고 갈 수는 없는데, AI에서 융합교육을 한다고 해서 AI 교육 하에 융합교육이 한 축으로 있다면, 제가 그냥 지금까지 알아본 바의 생각으로는 AI 융합교육이 아니라 그냥 융합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AI 교육이라는 기준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아직 없다 보니까 이 AI 기준이나 표준을 조금 정확하게 빨리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많은 단계별의 어떤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학생들에게 AI 교육이라고 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소프트웨어적인 그리고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을 빼놓고서는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인문사회, 뭐 도덕 이런 교과를 제외하고 AI를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융합교육이라고 부르기보다는 AI에서 가장 기저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방식에는 언플러그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플러그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저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위에 어떤 뭐 인문학적인 교과 혹은 예술학적인 교과 이런 것들이 더 보태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결국 제 생각은 이 AI 교육은 CT라는 그 사고 기능,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거기 위에 소프트웨어라는 매체를 포함을 해서 그 위에 여러 개의 교과가 있을 텐데 이 교과를 좀 넘나드는, 그러니까 같이 융합해보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아직은 AI 교육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이 교육부에서 이제 내려온 지침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흔들리고 또 자기가 어떤 분야에 정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맞게 AI 교육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형태의 수업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좋은 점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쉽게 흔들리고 좀 맞지 않는 교육들도 AI라는 이름 하에 명명 하에 좀 사용되는 좀 위험한 소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AI라는 뜻이 Artificial Intelligence니까 결국에는 인공적일 수밖에 없다면 사실 그 기저에 가장 걸맞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결국은 이 AI 교육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AI 교육 위에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데 근데 이때 융합을 할 때 위에 어떤 교과들이 있을 때 인문사회나 뭐 윤리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완전하게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뭔가 과학적인 그리고 공학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꾀한다면 또 그쪽은 좀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소프트웨어 교육과 그런 어떤 융합 교육이 이 AI의 기저 위에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리고 또 AI가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로 가는 것은 산출물이어야 한다. 그냥 산출물이 아니라 창의적인 산출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 나름의 지금까지 공부한 제 나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AI4 K12 이 사이트를 같이 이렇게 알아본 게 저 나름대로는 참 의미가 컸는데 좀 영상도 길어지고 했는데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